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 하시면 마지막에 여러분 화면에 이 두 장이 남습니다. 첫째, 엑셀 안에서 도는 매출 대시보드입니다. 매출 합계 22억 2251만 5천 원, 거래 1030건. 숫자마다 어느 칸에서 나왔는지 주소가 붙어 있고 그 숫자가 맞는지 스스로 되짚는 검산줄까지 함께 섭니다. 둘째, 엑셀이 없는 사람에게 보낼 상황판입니다. 링크 하나만 열면 브라우저에서 도는 회의용 화면이에요. 받는 쪽은 엑셀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점은 여러분 책상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날짜 표기가 제각각이고 거래처 이름이 6갈래로 갈라지고 숫자가 글자로 들어간 1030행짜리 매출 대장 하나입니다. 코드를 짜지 않습니다. 엑셀 함수를 외우지도 않습니다. 도구에게 말로 시키고 도구가 되물으면 사람이 답합니다. 그 왕복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건너뛴 구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실 분은 구독 눌러두시고 파일 하나 열어두고 시작하시죠. 고치기 전에 무엇을 바꿀지 브리핑부터 올려달라고 적어보냈습니다. 돌아온 첫 줄이 이겁니다. 브리핑, 매출 대장 진단 결과, 아직 아무것도 안 고쳤습니다. 고칠 자리를 세어 적어 올린 것까지가 답이었죠. 목록은 아래로 길게 이어집니다. 그 지시문이 무엇을 막았는지는 셋째 장에서 뜯어봅니다. 오늘 한 줄씩 뜯어볼 목록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브라우저로 연 엑셀입니다. 오른쪽에 사이드바를 띄워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말 문장으로 적어 넣습니다. 오늘 조작은 사실상 그게 전부죠. 함수는 우리 손으로 한 글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식은 뒤에서 여러 번 뜨는데 전부 도구가 짜 넣은 것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손에 무엇이 남는지 못 받겠습니다. 첫째, 값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원본 시트. 둘째, 정리 단계에서 새로 생기는 시트 3장. 매핑과 정리본과 검수 리포트입니다. 셋째, 그 위에 얹는 보고용 시트 1장. 스스로 숫자를 점검하는 칸이 달려있죠. 넷째, 브라우저에서 여는 상황판과 오늘 순서를 적은 문서. 이 넷이 오늘의 계약입니다. 흔한 시연에서 잘려나가는 장면이 여기엔 3군데 남았습니다. 하나, 도구가 일을 멈추고 사람에게 되물었습니다. 데이터만 봐선 정할 수 없는 것들을 3번 물어왔죠. 둘, 권한 요청창에 시트를 지우겠다는 항목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울 대상은 우리 매출 대장이 아니라 도구가 쓰던 임시 시트였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셋, 도구가 실행 전에 제 결과가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오늘의 종착지는 이 화면입니다. 정리된 표 위에 세운 보고용 시트죠. 색이 칸마다 다른 표가 눈에 걸립니다. 그중 한 칸만 유독 짙습니다. 저 칸도 오늘 우리가 짙습니다. 아래쪽엔 점검 칸. 그대로 보고해도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죠. 총 매출은 22억 원대. 뒷자리까지 읽으면 2251만 5천 원이 붙습니다. 맞아 떨어지는지는 뒤에서 확인합니다. 뒤로 16장, 챕터 마커에서 골라보셔도 됩니다. 예고했던 실전편, 오늘 문을 엽니다. 제작 규칙 3가지를 고지합니다. 하나, 오늘 재료는 가상으로 만든 매출 대장입니다. 행이 1030줄입니다. 손으로 훑기엔 만만치 않은 양이죠. 오늘 쓰는 칸은 A열부터 I열까지입니다. 둘, 처리를 기다리는 화면은 전부 잘라냈습니다. 셋, 응답하면은 실제로 받은 것만 씁니다. 설명용 그림에는 개념 이미지라고 적겠습니다. 회사 파일로 따라오실 분은 사본을 만들어 여세요. 이 챕터는 판정형입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엑셀은 한 자리뿐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여는 엑셀이죠. 설치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계정만 있으면 열리니 무대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사이드바가 붙는 데까지 켜보고 그 다음에 막혔을 때 볼 자리를 붙이겠습니다. 켜는 게 먼저고 안 될 때 볼 것은 그 다음입니다. 준비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한 일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우리말 문장으로 적어 넣었고 도구가 물어보길래 답을 골랐고 권한을 묻는 창 하나를 거부했습니다. 함수 이름을 친 장면도 매크로를 켠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물 칸이 짧습니다. 브라우저가 열리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클로드 계정,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 이만큼이면 켜보겠습니다. 무대부터 엽니다. 브라우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들어가면 깔지 않아도 시트가 열립니다. 지금 여는 이 파일이 오늘 끝까지 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내 컴퓨터가 아니라 원드라이브에 얹어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사본을 만들어 두고 여시라고 했던 자리가 이 파일 메뉴 아니고요. 파일 이름에 원본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지만 원본은 따로 두고 사본을 열어둔 겁니다. 이제 사이드바를 붙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여는 엑셀은 리본 앞줄에 추가 기능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쪽 검색칸에 추가 기능이라고 쳐보세요. 결과에서 추가 기능을 고르면 오른쪽에 패널이 열립니다. 위쪽 칸이 내 추가 기능입니다. 이미 넣어둔 게 있으면 여기 있고, 처음이라면 위 검색칸에 클로드라고 쳐서 찾은 다음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이미 넣어두었으니 아이콘을 바로 누릅니다. 잠깐 기다리면 오른쪽에 세로로 긴 창이 붙습니다. 오늘 내내 쓸 사이드바입니다. 사이드바가 붙었으면 잠깐 멈춥니다. 이 창을 계속 가리킬 텐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지시가 안 통하거든요. 이름 붙일 자리는 넷입니다. 아래쪽 글 쓰는 칸은 입력창. 그 밑에 영문 한 줄이 떠 있죠. 저건 안내문입니다. 저 한 줄은 뒤쪽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빗금 하나로 부르는 목록은 슬래시 목록. 매번 지킬 규칙을 적는 칸은 설정입니다. 들어가는 자리는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였으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입력창에 빗금 하나를 칩니다. 슬래시요. 목록이 주르륵 올라옵니다. 이게 스킬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주 하는 일 묶음이에요. 이름 밑에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 데이터 XLS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저분한 표를 정리한다. 공백을 없애고 대소문자를 맞추고 숫자로 저장 안 된 칸을 숫자로 바꾸고 날짜 형식을 통일하고 중복을 찾고 형식이 섞인 열을 표시한다. 잠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우리 표를 열면 정확히 저 목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봐두시죠. 오늘 이 목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안 되는 경우로 갑니다. 방금 지나온 길을 되감아 지점 3곳에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하나, 검색이나 리본에서 추가 기능 자리를 찾았는가? 둘, 눌렀을 때 창이 열리는가? 셋, 검색 결과에 항목이 뜨는가? 여러분은 몇 번에서 멈췄는지만 세워두세요. 그 번호가 다음에 무엇을 확인할지를 정합니다. 어디서 멈췄든 최종 확인은 두 군데로 갈립니다. 첫째, 회사나 학교 계정, 조직 보안 설정이 추가 기능 사용을 막아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쪽에서 푸는 게 아니라 요청해야 풀립니다. 둘째, 클로드 쪽 이용 조건. 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보세요. 둘 다 이 화면으로는 확인이 안 될 카드로 대신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것보다 직접 켜보는 쪽이 빠릅니다. 조직 계정이면 다음 수순은 관리자 요청입니다. 풀어달라고만 쓰면 검토하는 쪽에 판단할 재료가 없죠. 그래서 3줄을 채웁니다. 어떤 애드인인지, 어떤 자료를 다루는지,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셋째 줄이 걸리죠. 추가 기능 사용이 막혀 있으면 권한 창을 띄워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창을 화면으로 대신 드립니다. 뒤 챕터에서 한 줄씩 읽을 때 멈춰 세워 캡처하세요. 거기 삭제라는 말이 끼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셋입니다. 사본에서 열고 있는지, 사이드바가 붙었는지, 로그인이 됐는지. 화면에 하나씩 띄울 테니 내 화면과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하나라도 막혀 있다면 여기서 멈추고 그것부터 풀고 오세요. 다음 챕터부터는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 갑니다. 실습 파일은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둔 채로 이대로 집계하면 무엇이 어긋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 파일에 있다면 오늘 아침에 뽑은 그 집계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화면 구석에 6칸짜리 채점표를 띄웁니다. 날짜가 글자, 거래처 표기 갈림, 채널 표기 갈림, 숫자가 글자, 매출액 불일치, 중복과 빈칸. 지금은 전부 비어 있죠. 몇 개가 내 파일 이야기인지 세어두세요. 그 칸이 지워지는 장면은 뒤에 나옵니다. 담당자를 탓하기 전에 짚을 게 있습니다. 이런 표는 대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주문 창구가 하나가 아닌 경우죠. 전화로 받아 적고, 메일로 오고, 마켓 관리자 화면에서 내려받고, 표기 규칙은 문서에만 있고, 입력하는 화면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면 다음 달 대장도 똑같아요. 손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재료를 열어봅니다. 왼쪽부터 9칸이고 칸 이름은 자막으로 띄웁니다. 행번호는 1031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한 줄을 빼야 해요. 맨 윗줄은 머리 그리니까요. 실제 거래는 1030건입니다. 거래일자 칸을 봅니다. 점을 찍은 것, 줄표를 넣은 것, 연, 월, 일을 붙여 쓴 것, 해를 2자리로 줄인 것, 표기가 4갈래로 갈렸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칸은 한 줄도 빠짐없이 글자예요. 왼쪽에 붙어 있으면 글자, 오른쪽이면 숫자입니다.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글자가 섞이면 합계가 안 잡힌다고들 하죠. 화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 칸은 숫자, 셀이 대부분이라 열을 통째로 골라도 합계는 멀쩡히 뜹니다. 무서운 건 이쪽이에요.
빈 칸의 숫자만 세는 함수와 값이 든 칸을 세는 함수를 나란히 넣습니다. 두 값이 어긋나죠? 그 차이가 55건입니다. 글자로 들어간 셀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 셀을 눌러보면 수식 입력줄에 쉼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래처 이름 칸입니다. 표 전체에 필터를 걸고 이 칸의 목록을 펼칩니다. 같은 회사가 서로 다른 줄에 따로 앉아 있죠. 사람 눈에는 하나인데 엑셀에게는 남남입니다. 그중 한 줄만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게 이 회사 거래 전부처럼 보이죠. 이제 다른 표기를 하나 더 체크합니다. 줄이 더 나타납니다. 방금 화면에는 이만큼이 빠져 있었어요. 표기를 통일하면 남남이던 두 줄이 같은 줄이 됩니다. 그게 뒤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번엔 채널 칸입니다. 걸어둔 필터 그대로 화살표를 눌러 목록을 펼칩니다. 다 읽지 않고 갈리는 방식만 짚습니다. 쿠팡은 그냥 쿠팡이 있고 뒤에 빈칸이 붙은 쿠팡이 있고 영문으로 적은 줄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 글자만 딴 줄이 따로 서 있고요. 자사몰은 붙여 쓴 것과 띄어 쓴 것으로 갈립니다. 눈으로는 똑같은데 목록에서 따로 선 것. 그게 뒤에 빈칸이 붙은 경우예요. 목록에 선 줄을 세어보세요. 그런데 세는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잠시 뒤 클로드가 센 숫자와는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른지는 그때 짚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하려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벗 만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표를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집계해서 어디가 어긋나는지 한 번만 보는 겁니다. 이게 어긋나는 걸 봐야 오늘 클로드에게 무엇을 왜 맡기는지가 손에 잡히거든요. 삽입, 피벗 테이블, 범위는 표 전체.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거래처명을 행해놓고 매출액을 값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벽을 만납니다. 매출액이 값 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 쪽으로 밀려버리죠. 이 칸에 글자가 섞여 있어서 엑셀이 이걸 숫자 열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 전에 세어봤죠. 값은 들어있는데 숫자로 읽히지 않는 칸이 55개. 그 55개가 여기서 일합니다. 합계가 틀린 게 아니라 합계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내려가 보면 더 선명합니다. 같은 회사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서 있고 영문으로 적힌 줄은 아예 다른 거래처로 잡혀 있습니다. 값 자리에는 확인 필요라는 글자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건 세 가지입니다. 금액이 숫자로 안 읽히고 같은 회사가 갈라지고 글자가 숫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셋을 손으로 잡으려면 규칙을 몇 개나 만들어야 할까요? 그 답을 다음 장에서 클로드에게 맡깁니다. 방금 빠진 줄들은 어디 있을까요? 눈으로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본 건 눈에 띄는 것들이었어요. 좀처럼 안 잡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매출액이 수량 곱하기 단가와 어긋난 행, 날짜부터 금액까지 똑같은 중복 행, 그리고 빈 칸 빠르게 훑어 내려가 봅니다. 보이십니까? 한 줄씩 눈으로 훑는 방식은 1000줄이 넘는 표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이 표를 통째로 클로드에게 넘깁니다. 손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기 창을 열어 쿠팡 뒤에 붙은 빈칸 하나만 지우는 규칙을 넣고 실행합니다. 목록을 다시 펼치면 그 줄 하나가 사라져 있죠. 그런데 영문으로 적힌 줄도 소문자로 적힌 줄도 그대로입니다. 규칙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진짜 비용은 오늘 이 표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 달 대장에도 같은 표기가 또 들어오고 이 창을 처음부터 다시 연다는 것, 그게 비용입니다. 표를 고칠 때 우리는 보통 셀부터 클릭하죠. 오늘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곳은 시트가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바 입력창이에요.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은 비어있는 입력창입니다. 커서만 깜박이고 있죠. 셀은 하나도 클릭하지 않은 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문장일까요? 이유는 둘입니다. 첫째, 기능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헤매는 단계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둘째, 조건을 함께 보낼 수 있어요. 단추는 무엇을 할지만 고르게 하죠. 문장에는 어떻게 일해 달라는 말까지 같이 적습니다. 오늘 정할 조건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문장이 이겁니다. 줄바꿈까지 그대로 넣어 세 줄로 붙여 넣습니다. 고치기 전에 무엇을 바꿀지 브리핑부터 올려줘. 매출 대장 정리 결과는 새 시트에 따로 만들고 원본 셀은 건드리지 말아줘. 무엇을 어떻게 만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대신 일하는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전송은 잠시 미루죠. 세 조항이 각각 무엇을 막는지부터 보고 가죠. 한 조항씩 뜯어 보겠습니다. 첫째, 브리핑부터 올려달라. 실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실행 전에 계획을 먼저 달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 끝난 결과물을 갑자기 받아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잖아요. 그 순서를 도구에도 그대로 요구한 겁니다. 둘째, 정리 결과는 새 시트에 따로. 결과물을 원본과 물리적으로 갈라놓는 조항입니다. 같은 시트에 덮었었다면 마음에 안 들 때 어디를 얼마나 되돌려야 하는지부터 찾아야 하죠. 새 시트에 따로 두면 그 시트만 버리면 됩니다. 되돌리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 구조를 지시문 단계에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셋째, 원본 셀은 건드리지 말 것. 앞 조항이 결과물 쪽을 갈라 놓았다면 이 조항은 원본 쪽을 잠깁니다. 둘이 붙어야 돌아갈 길이 완성돼요. 원본은 그 자리에 있고 새 시트만 버리면 되니까요.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시트는 버릴 수 있어도 원본은 이미 손이 간 뒤라 버릴 것과 남길 것이 한 시트에 섞입니다. 오늘 보낼 건 여기까지. 세 줄입니다. 물론 조항을 더 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으면 실행하지 말고 선택지로 먼저 물어줘. 오늘은 넣지 않았습니다. 세 줄만 보낸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은 네 칸을 채워보세요. 먼저 무엇을 받을지, 결과를 어디에 둘지, 무엇을 건드리지 말지, 판단이 갈리면 어떻게 할지. 마지막 칸은 선택입니다. 이제 전송하겠습니다. 전송했으니 셀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시트는 조용합니다. 대신 사이드바에 답장이 먼저 도착했어요. 제목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목 끝에 아직 손대지 않았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손대기 전에 무엇을 손댈지부터 올라온 겁니다. 표가 1030행이나 되는데요. 그걸 다 훑고 나서도 시트에서는 값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제목줄이 왜 증거일까요? 약속을 말로만 주고받으면 지켜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물의 첫 줄에 그 약속이 박혀 있어요. 남의 서류를 손볼 때 어디를 고칠지 먼저 말하는 예의. 그걸 도구에 요구한 셈이죠. 그러면 일이 브리핑과 결제, 두 단계로 굴러갑니다. 그 브리핑을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지시를 보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세 줄을 손으로 썼습니다. 브리핑 먼저, 새 시트에 원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까 슬래시를 쳤을 때 나온 목록 기억하십니까? 거기 클린 데이터 XLS가 있었죠? 그걸 쓰면 지금 우리가 쓴 세 줄 중 앞부분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왜 손으로 썼느냐? 조건 때문입니다. 스킬은 무엇을 할지는 알지만 우리 회사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는 모릅니다. 원본을 남길지, 중복을 지울지 표시만 할지. 그건 우리가 정해서 붙여야 해요.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스킬로 시작하고 뒤에 조건을 붙인다. 오늘은 조건을 붙이는 연습을 하려고 일부러 손으로 다 썼습니다. 익숙해지면 앞은 스킬에 맡기고 뒤 두 줄만 쓰시면 됩니다. 진단서가 도착하면 대개 아래로 쭉 내려버리게 되죠? 오늘은 반대로 갑니다. 이 문서는 항목이 7개입니다. 읽고 넘길 목록이 아니라 오늘 안에 답을 내야 하는 목록이죠. 그 가운데 셋은 데이터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답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하나씩 세면서 가겠습니다. 항목 하나, 거래일자입니다. 표기 방식이 4가지로 갈려 있고 그게 전부 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건드리지 않고 눈으로만 봅니다. 거래일자 칸의 글자들이 칸 왼쪽에 붙어 있죠. 오른쪽 매출의 칸은 반대입니다. 엑셀은 숫자와 날짜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왼쪽에 붙었다는 건 엑셀이 날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을 통째로 잡으면 아래 상태 줄의 합계도 뜨지 않고 개수만 셉니다. 항목 둘, 거래처 표기입니다. 같은 회사가 여러 이름으로 흩어져 있으니 표준명 하나로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뒤에 붙은 조건이에요. 원본 표기를 지우지 않고 별도 열에 남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 왜 바뀌었냐고 물어볼 때 바뀌기 전 글자가 옆 칸에 있어야 대답이 됩니다. 고친 자리를 지우면 설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항목 셋, 채널입니다. 표기가 14가지로 갈려 있고 그걸 6으로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열된 줄을 보시죠. 쿠팡이 3갈래입니다. 한글 쿠팡, 뒤에 공백이 붙은 쿠팡, 영문으로 쓴 쿠팡. 사람 눈에는 같은 회사지만 엑셀에게는 다른 채널입니다. 나머지도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차이입니다. 뒤에 나올 검수 리포트에는 같은 항목이 11로 적혀 있는데 정리 기준으로 다시 센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데이터가 정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를 같은 채널로 볼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항목 넷, 숫자가 글자로 들어간 셀입니다. 모두 103건입니다. 어느 칸에 몰렸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수량 칸이 40건입니다. 숫자 뒤에 계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서요.
단가 칸은 55건이고 이쪽은 쉼표가 원인입니다. 나머지 8칸은 매출액입니다. 수량과 단가는 원인이 분명한데 매출액 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항목 7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자로 들어간 숫자에는 오류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합계를 걸면 조용히 빠지고 틀렸다는 신호 없이 총합만 줄어듭니다. 항목 5. 매출액이 수량 곱하기 단가와 어긋난 행입니다. 모두 15건인데 진단서는 자릿수 오류라고 부릅니다. 예로 찍어준 자리를 보시죠. 수량 칸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단가는 18,000원이고요. 곱해봐야 뻔하죠. 그런데 매출액 칸에는 1,800원이 적혀 있습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다른 한쪽은 단위가 큽니다. 수량 칸이 12이고요. 단가는 118만 원입니다. 곱셈은 간단하죠. 그런데 매출액 칸에 적힌 숫자는 그 곱과 다릅니다. 1억 4,1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칸을 나란히 놓고 곱해봐야 드러나는 오류입니다. 항목 6. 완전 중복입니다. 날짜도 거래처도 품목도 수량과 단가까지 똑같은 행이 8쌍 있습니다. 진단서는 어느 행과 어느 행이 짝인지까지 찍어놨습니다. 다만 이건 기계가 지울 수 있는 중복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거래처에 같은 물건을 2번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울지 남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7. 빈 칸입니다. 진단서는 이 항목의 자리를 나란히 2곳 적어놨습니다. 먼저 매출액에서 비어있는 칸이 5곳입니다. 그 다음은 비고 열입니다. 1030행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열은 만들어뒀는데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겁니다. 빈 칸은 0이 아닙니다. 0으로 채우는 순간 모른다는 사실이 매출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모르는 자리는 모르는 채로 두는 게 낫습니다. 7 항목을 2 무더기로 가릅니다. 왼쪽은 기계가 정해도 되는 일입니다. 날짜 형식 맞추기, 거래처 표기 맞추기, 글자를 숫자로 되돌리기, 빈 칸이 어디인지 표시하기. 다만 표기를 맞추는 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를 같은 회사로 볼지는 사람이 정합니다. 오른쪽은 처음부터 사람 목입니다. 어긋난 금액을 어떻게 할지, 어디까지를 같은 채널로 볼지, 똑같은 행을 지울지 남길지. 자동화의 경계선은 기술이 긋는 게 아니라 책임이 긋습니다. 진단서 맨 아래에는 작업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원본 시트는 손대지 않고 새 시트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몇 장일까요? 2장입니다. 결과가 담길 정리본, 무엇을 왜 바꿨는지 적을 검수 리포트. 이 두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조금 뒤에 이 목록에 없던 시트 이름이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이 멈춥니다. 여기서부터 화면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도구가 읽고 세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에서 답할 차례는 사람입니다. 사이드바에 올라온 것이 처리 결과가 아니라 질문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가지였습니다. 모두 시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화면에서 도구가 가장 도구답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4가지를 물어옵니다. 먼저 전부 읽어드리고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첫째, 매출액이 수량 곱하기 단가와 어긋난 금액을 다시 계산할까요? 표시만 할까요? 둘째, 기업 납품과 홈쇼핑을 같은 채널로 볼까요? 셋째, 똑같은 줄이 중복된 것을 지울까요? 표시만 할까요? 넷째, 기업 납품 64건과 B2B 116건을 하나로 볼까요? 이 4장면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도구가 혼자 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결제를 올리는 자리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출액이 수량 곱하기 단가와 맞지 않는 15건 다시 계산할까요? 아니면 적힌 값을 두고 표시만 남길까요? 두 갈래의 끝을 미리 그려보죠. 다시 계산하면 합계가 맞아떨어지고 정리본 앞자리에는 계산된 값이 섭니다. 표시만 남기면 합계는 어긋난 채로 가고 판다는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 시트는 그대로입니다. 화면에서는 다시 계산하는 쪽이 선택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하는 쪽을 골랐다고 원래 값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검수 리포트에는 원본은 제2열의 보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따로 붙인 조건이 아니라 도구가 그렇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적어둔 겁니다. 정리본에 칸이 더 붙은 이유의 일부가 여기 있고요. 고친 값과 고치기 전 값이 한 시트에 같이 있으면 왜 달라졌냐는 질문에 화면을 열어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기업 납품과 B2B를 같은 채널로 볼까요? 문항에는 건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업 납품이 64건.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규모 차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B2B는 116건이고요. 그런데 답을 가르는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두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알려줍니다. 같은 채널인지 아닌지는 시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제입니다. 영업 조직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채널도 갈라두는 게 맞고
한 담당자가 양쪽을 다 맡고 있으면 묶어도 됩니다. 답은 시트가 아니라 조직도에 있는 셈이죠. 화면에서는 두 이름을 별개로 유지하는 쪽이 선택됐습니다. 묶었다면 채널 수가 하나 줄었을 자리죠. 별개로 두었으니 브리핑에 적혀있던 6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날짜도 거래처도 품목도 수량도 단가도 똑같은 8쌍. 지울까요? 표시만 할까요? 화면에서는 표시만 남기는 쪽이 선택됐습니다. 시트 안에 답이 없거든요. 입력이 2번 들어간 것인지, 같은 날 같은 주문이 2번 나간 것인지는 전표를 열어봐야 압니다. 게다가 지우고 나면 무엇을 지웠는지부터 다시 찾아야 하고요. 여러분 회사라면 이 8쌍을 지우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납품 64건과 B2B 116건을 하나로 볼까요?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이 왜 어려운지 보겠습니다. 둘 다 회사에 파는 겁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일 아닌가 싶죠. 그런데 기업 납품은 우리가 찾아가서 파는 것이고 B2B는 상대가 계약을 걸고 정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화면에서는 별개 채널로 유지를 골랐습니다. 나중에 합치는 건 언제든 되지만 합쳐놓은 걸 다시 갈라내려면 원본을 다시 봐야 하니까요. 합치는 건 되돌리기 어렵고 나누어 두는 건 되돌리기 쉽다 애매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4개를 다 답하고 나면 도구가 계획을 정리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1030행짜리 매출 대장 하나를 열었고 그게 왜 집계가 안 되는지 봤습니다. 이제 그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답이 아니라 어디까지 할 건지 사람에게 확인받은 답이에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구가 되묻는 자리마다 행번호를 짚어왔다는 겁니다. 218행, 458행, 703행, 756행, 889행. 어디가 문제인지 손가락으로 가리켜준 거죠. 확인하고 싶으면 그 줄로 바로 가면 됩니다. 세 질문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죠. 반대로 묻지 않고 처리한 항목은 넷입니다. 글자로 된 날짜, 갈라진 거래처 표기, 숫자가 아닌 셀, 빈칸, 형식만 맞추면 되는 일이니까요. 다만 날짜와 거래처 표기 둘은 형식을 맞추는 것만으로 뒤에 나올 숫자가 달라진다고 도구가 먼저 신고했습니다. 도구가 사람을 대신한 게 아닙니다. 결제가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결과를 받아놓고 따지던 자리가 시작하기 전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도입 준비물 하나를 드립니다. 판단 권한표입니다. 왼쪽 칸에 질문, 가운데 칸에 답할 담당자, 오른쪽 칸에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의 대리자. 3칸이면 충분합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다음 마감의 질문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어 있으면 막히는 자리는 도구가 아니라 조직 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데이터에서 사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3줄 적어보세요. 질문에 다 답하고 나면 도구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이 하나 뜹니다. 권한을 요청하는 창입니다. 먼저 이 챕터에서 무엇을 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창은 한 번이 아니라 4번 떴고 그중 딱 한 번만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 번을 알아보는 법, 그게 이 장의 전부입니다. 여기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넘겨도 됩니다. 첫 번째 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윗줄에 하려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정리본과 매핑표 시트를 만들고 날짜 수식을 시험해보겠다. 그 아래 상자에 실제로 손댈 항목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워크시트 추가. 그게 전부입니다. 만들겠다는 것뿐이고 무엇을 지우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승인합니다. 두 번째 창도 비슷합니다. Z1과 Z2 칸에 수식을 넣고 서식을 지정하겠다. 빈 칸에 시험 삼아 써 보겠다는 거죠. 이것도 승인합니다. 세 번째 창입니다. 여기서 화면이 달라집니다. 잠깐 멈추고 앞에 두 창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앞에 두 창에는 상자가 하나였습니다. 할 일이 적힌 상자 하나. 그런데 이 창에는 상자가 2개입니다. 위에 하나가 더 생겼고 색이 다릅니다. 붉은 바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질 수 있음. Z1부터 Z2까지 지움. 지우는 일만 따로 떼어서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아래 상자에는 쓰는 일 12건이 그대로 있고요. 지우는 일과 쓰는 일을 눈으로 갈라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건 놓치기 쉬운데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디테일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보십시오. 앞에 두 창에서는 항상 허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에서는 위험하지만 항상 허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버튼 이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지우는 일이 섞였을 때만요. 도구가 2번 알려준 셈입니다. 상자를 갈라서 1번, 버튼 이름을 바꿔서 또 1번. 그러니까 이 창을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붉은 상자가 있는가, 버튼 이름이 바뀌었는가.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그 창은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거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거부하면 하던 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 아닌가?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이 멈췄고 입력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먼저 대안을 내놓습니다. 매핑 시트를 아예 건너뛰고 정리본 한 장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지우기 전에 그 칸을 먼저 읽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거부는 끝이 아니라 협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Z1부터 Z2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 없이 정리본과 매핑표만 채워주세요. 도구의 대답이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Z1부터 Z2는 그대로 두고 A부터 이 영역에만 매핑표를 채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이 뜹니다. 같은 일을 하겠다는 창입니다. 그런데 붉은 상자가 없습니다. 버튼도 그냥 항상 허용으로 돌아와 있고요. 지우지 말라고 하니까 지우는 일을 계획에서 뺀 겁니다. 승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본 건 세 가지입니다. 권한 창은 하려는 일을 항목으로 적어 보여준다. 지우는 일이 섞이면 붉은 상자가 생기고 버튼 이름이 바뀐다. 거부해도 일이 죽지 않고 조건을 붙여 다시 시킬 수 있다. 회사에서 쓰실 거라면 규칙을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붉은 상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무엇을 지우는지 소리내어 읽고 지우지 않고도 되는지 한번 물어본다. 이 세 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오래 쓰실 부분입니다. 결과가 뜨면 대개 총매출부터 찾게 되죠. 오늘은 순서를 바꿉니다. 숫자보다 표의 뼈대를 먼저 셉니다. 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열이 몇 칸이 됐는가, 행은 몇 건으로 남았는가. 화면 오른쪽에 이 두 줄을 물음표인 채로 걸어두죠. 뼈대가 맞아야 그 안의 숫자도 읽을 값이 됩니다. 실행이 시작되면 사이드바에 할 일 목록이 뜹니다. 8줄입니다. 거래처명 통일, 채널명 통일, 단가 형식 정리, 수량 형식 정리, 매출액 보정, 중복이심 표시, 원본 매출액 공백 재계산, 그리고 원본 매출액 비정상 재계산. 그런데 마지막 줄은 처음 목록에 없던 겁니다. 일하다가 스스로 발견해서 붙인 항목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수식을 1000줄에 한꺼번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한 줄에만 넣어보고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첫 행 검증 통과. 1030 행 전체로 채웁니다. 한 줄로 시험하고 통과하면 전체로 넓히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순서와 같죠. 한 가지 밝히고 갑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화면은 잘라냈습니다. 처음 지시를 넣고 검수 보고가 뜰 때까지 실제로는 26분 걸렸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 기계가 계산한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4개 질문에 답하고 권한창 4개를 읽고 누른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분은 사람과 도구가 주고받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간은 배속과 경과 시각으로 대신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편집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화면 오른쪽 물음표를 다시 봐 두시죠. 열이 몇 칸인가? 행은 몇 건으로 남았는가? 잠시 뒤 이 두 줄을 화면에서 직접 세어 채웁니다. 듣는 것과 세는 것은 다르니까요. 탭줄은 이미 보셨습니다. 앞장 마지막에 지나간 그 줄이죠. 다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리 말한 것과 만든 것이 같은지 맞춰보려고요. 브리핑에서 선언한 시트가 정리본과 검수 리포트, 권한창이 따로 물어본 시트가 매핑이었습니다. 탭줄을 보시면 스크래치 다음에 그 이름들이 차례로 붙어 있습니다. 예고한 이름과 붙은 이름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세 장은 모두 만들기 전에 이름이 먼저 나온 시트입니다. 그 가운데 매핑을 먼저 엽니다. 머리글이 이 표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원본 거래처명, 대표 거래처명, 그리고 옆에 원본 채널명, 대표 채널명. 원본에 적혀있던 표기와 그것을 묶은 표준명이 한 줄씩 짝을 이룹니다. 내려가 보면 한 회사가 여러 글자로 흩어져 있던 자리가 한 이름으로 모입니다. 실버라이프, 실버라이프 주식회사, 그리고 영문으로 적힌 실버라이프. 세 줄이 한 이름으로 모이죠. 블루션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어 쓴 것, 붙여 쓴 것, 영문으로 적은 것, 셋이 한 줄로 갑니다. 결과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그 정리는 다시 검산할 수 없습니다. 정리본에 적힌 이름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여기서 한 줄로 되짚습니다. 매핑이 규칙이라면 규칙이 쓰인 곳은 정리본입니다. 열어서 머리글부터 훑어보죠. 원본에 있던 이름들이 앞쪽에 그대로 있고 그 뒤로 처음 보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값이 어디 적혔는지 알았으니 오염을 지웁니다. 날짜입니다. 원본 칸의 값은 글자라 왼쪽에 붙어 있는데 옮겨 적은 칸에서는 오른쪽에 붙습니다. 이름 차례입니다. 갈라져 있던 거래처와 채널이 표준 표기로 모입니다. 마지막은 숫자, 수량과 단가도 옮겨 적힌 칸에서 오른쪽으로 섭니다. 오른쪽 정렬은 엑셀이 이 칸을 값으로 읽는다는 신호죠. 채점표에서 4칸이 지워졌습니다. 이제 그 표가 몇 칸인지 셀 차례입니다. 앞서 스쳐 지나갔던 숫자를 이번엔 화면에서 직접 세어봅니다. 원본 매출 대장은 9칸이었습니다. 정리를 맡겼는데 표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정리본은 13칸이죠. 줄어야 정리 같은데 왜 늘었을까요? 머리글이 그대로 답합니다. 원본 거래일자, 원본 거래처명, 원본 채널명, 원본 매출액, 그리고 마지막에 보정 내역, 고친 값 옆에 고치기 전 값을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표기를 통일하면서 원문을 지우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운 자리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옮겨 적은 자리는 언제든 대조가 됩니다. 표가 넓어진 건 되돌아갈 길을 남긴 겁니다. 남은 한 줄, 행입니다. 정리본 끝으로 내려가 봅니다. 행 머리글 마지막 번호가 원본과 같습니다. 맨 윗줄은 제목줄이니 실제 거래는 1030건, 한 건도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중복 의심 행을 지우지 않기로 앞에서 정했으니까요. 표를 정리한다는 말이 곧 행을 덜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덜어낼지는 전표를 열어볼 사람의 몫이고 이 시트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남겼습니다. 그 표시가 몇 행인지는 다음 장이 말해줍니다. 일이 끝나면 도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뜻밖입니다. 브리핑 때 못 말씀드린 것 2가지. 잘한 것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놓친 것부터 꺼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앞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처음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7항목짜리 표였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0줄을 다 만져보니 그때 안 보이던 게 나온 겁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먼저 말합니다. 첫째입니다. 확인 필요라고 적힌 칸이 3개 있었다. 465행, 739행, 990행. 처음 진단에서는 이게 안 잡혔습니다. 빈 칸도 아니고 다른 값과 어긋난 것도 아니어서 그물에 안 걸린 거죠. 그런데 수량과 단가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줄과 같은 기준으로 수량 곱하기 단가로 다시 계산하고 보정 내역에 원래 뭐가 적혀 있었는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별도 승인 없이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되돌리려면 말씀해주세요. 자기가 승인 없이 한 일을 스스로 신고하고 되돌릴 수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둘째입니다. 중복 의심이 16행에서 20행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뒤집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했는데 문제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어요. 이유를 도구가 설명합니다. 처음 브리핑의 8쌍은 글자 그대로 똑같은 줄만 센 것이었다. 거래처명과 날짜를 통일하고 난이 같은 거래인데 표기만 달랐던 2쌍이 더 드러났다. 그래서 10쌍이다. 표기가 제각각일 때는 같은 거래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거죠. 정리를 해야 비로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 범위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숫자로 적어놓은 대목입니다. 정리본 2행부터 1031행까지 전체를 다시 읽었고 오류값 0개, 거래처 12개, 채널 6개,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28일, 매출액 합계 22억 2251만 5천 원, 그리고 9행, 190행, 465행, 932행은 수식까지 하나하나 열어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표는 합계조차 만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티퍼스에 매출액을 넣으려다 갑칸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이제 총액이 한 줄로 나왔습니다. 왜 늘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단위부터 맞춰야 합니다. 진단서가 센 단위는 쌍이고 리포트가 센 단위는 행입니다. 세는 자가 다르니 두 숫자를 곧바로 견주면 안 됩니다. 리포트에 적힌 값은 20행이었습니다. 늘어난 까닭은 매핑 시트가 보여줍니다. 흩어져 있던 표기가 표준명 아래로 모이거든요. 날짜도 같은 형식으로 모입니다. 적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니까요. 이름이 같아지고 날짜가 같아지는 순간 서로 다르던 두 행이 모든 칸이 같은 한 쌍이 됩니다. 정제가 새 중복을 만든 게 아니라 표기 뒤에 가려있던 중복이 드러난 겁니다. 실무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제는 문제를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제 전 숫자와 정제 후 숫자를 둘 다 남깁니다. 하나만 남기면 다음 사람은 숫자가 늘어난 이유를 영영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단위로 세었는지도 옆 칸에 적어두세요. 짝과 줄이 섞이면 같은 사실이 다른 숫자로 보이니까요. 순서도 함께 남깁니다. 표기를 먼저 통일하고 중복은 그 다음에 셉니다. 그럼 20행은 왜 지우지 않았을까요?
정리본에서 중복 표시 칸에 필터를 걸면 표식이 붙은 줄만 남습니다. 번호부터 짚고 가죠. 진단서가 적어준 번호가 엑셀 왼쪽 회색 번호인지 머리글을 뺀 순번인지부터 맞춰보세요. 머리글이 한 줄을 차지하니 한 칸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엉뚱한 줄을 열어놓고 왜 다르냐고 하게 됩니다. 이 목록에서 짝을 골라봅니다. 자리를 맞춰 나란히 놓으면 날짜 값도 표준 거래처명도 품목도 수량도 단가도 같습니다. 옆 칸에는 원래 표기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고요. 그런데 입력이 2번 들어간 것인지 주문이 2번 나간 것인지는 전표를 열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표시해둔 상태가 지워버린 상태보다 안전합니다. 표 전체를 다시 놓고 위에서 아래로 훑겠습니다. 맨 윗줄은 앞에서 다룬 15건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로 다시 계산했고 원래 값은 옆 칸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앞 장에서 조건으로 걸어두었던 약속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다음 줄은 원본 매출액이 비어있던 자리 5건입니다. 그 아래는 매출액 칸에 확인 필요라는 글자가 들어있던 자리 3건이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긴 쪽지죠. 계산으로 메울 수는 있지만 원본을 다시 봐야 할 자리로 남겨둡니다. 마지막 줄은 매핑표 미등록 0입니다. 이 줄이 0이 아니면 표준화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원본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매출 대장 시트 탭을 누릅니다. 확인하는 방식이 조금 뜻밖일 겁니다. 깨끗해졌는지가 아니라 여전히 지저분한지를 보거든요. 앞에서 자릿수가 어긋났던 그 행으로 가보죠. 매출액 칸은 아직 1,800원 그대로입니다. 거래일자 칸도 여전히 왼쪽에 붙은 글자고요. 고쳐야 할 자리가 하나도 안 고쳐져 있다는 것. 그게 원본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몇 군데 짚어본 건 표본입니다. 1,000줄이 넘는 표를 한 행씩 다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응답 맨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도구가 자기 검증 범위를 거기 적어 두었거든요. 눈여겨볼 건 결론이 아니라 범위 쪽입니다. 정리본과 검수 리포트. 이 두 시트를 전 범위 다시 읽어 오류 값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고 원본 매출 대장은 원본 그대로임을 확인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결론 옆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가 적히면 확인하지 않은 범위도 드러납니다. 이 문단이 이름을 부른 시트는 넷이죠. 전 범위를 다시 읽었다고 적은 건 그중 둘이고요. 원본 매출 대장은 그대로인지만 스크래치 시트는 손대지 않았다고 적혀 있고요. 이름이 안 나온 탭은 원래 있던 안내와 표준화표를 담은 매핑, 사람이 볼 자리로 남은 거죠. 앞에서 그 표를 직접 열어본 게 그 확인이었죠. 정리 후 총 매출은 22억 2,251만 5천 원. 옆 시트 채널별 표 맨 아랫줄과 나란히 놓습니다. 건수는 1,030건, 정리 전과 같고요. 사람이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값 말고 모양입니다. 작업 전 화면을 옆에 붙여놓고 열 머리글 줄부터 맞춥니다. 이름도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시트 탭 줄은 늘었는데 늘어난 3장은 도구가 만들겠다고 먼저 밝히고 우리가 승인한 것들이고요. 지시서를 다시 읽어보죠. 원본 셀은 건드리지 말아줘. 값 이야기만 했지 모양 이야기는 없었는데 모양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 대조 방법을 적어두면 다음 달에도 그대로 씁니다. 그 자리는 마지막 챕터에서 만들고요. 그런데 검증 범위 마지막 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서식은 적용 호출이 성공했으나 화면 렌더링을 셀별로 전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했고 여기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값은 도구가 1,000줄을 다 열어봤으니 넘어가도 됩니다. 서식은 눈으로 훑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날짜가 날짜로 보이는지, 금액에 쉼표가 붙었는지. 이건 스크롤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죠.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갈라놓으면 사람이 할 일이 10줄에서 1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이드바 대화 안에만 있으면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줄 더 시킵니다. 오늘 작업의 검수 결과를 검수 리포트라는 새 시트로 남겨줘.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적어줘. 여기서 잠깐 왜 이걸 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전부 대화창 안에 있었습니다. 진단서도, 되묻기도, 검수 보고도요. 그런데 이 파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열면 그 대화는 안 보입니다. 표만 보이죠. 그 사람 눈에는 누군가 숫자를 고쳐놓은 파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판단의 근거를 파일 안에 남겨야 합니다. 만들어진 시트를 엽니다. 맨 위에 제목과 작성일이 있고 그 아래 네 덩어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덩어리, 확인한 것, 점검 항목과 검증 방법과 결과가 3칸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체 행수 일치는 정리본 A열 카운트 A와 원본 1030행을 맞대봤다고 적혀 있고 수식 오류 없음은 A부터 M1031까지 전체를 이즈에러로 집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적힌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이 장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원본 시트 미변경, 매출 대장 대상 쓰기 호출 0회, 읽기만 사용, 결과는 수정 없음. 원본을 안 건드렸다는 말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고 쓰기를 몇 번 했는지 세워서 적어 놓은 겁니다. 둘째 덩어리가 더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 괄호 안에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고요. 7줄이 있습니다. 그중 2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 통합 정당성, 32가지 표기를 12개 법인으로 묶었다. 그런데 이유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자열 유사도로 한 추정입니다. 글자가 비슷해서 같은 회사로 봤을 뿐 실제로 같은 회사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단가의 시점별 변동. 품목별 단가가 2년간 단일값으로 일정하다. 그런데 이유 칸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입니다. 2년 동안 값이 한 번도 안 변한 게 이상하지 않냐고 되묻는 거죠. 이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지적입니다. 셋째는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4개 질문에 무엇을 골랐고 그게 몇 건에 반영됐는지 적혀 있죠. 기업 납품과 B2B는 별개로 유지, 64건과 116건. 넷째는 노란 바탕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처리한 것. 아까 보고에서 양해를 구하던 2건이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둘째 덩어리 맨 아래입니다. 매핑표 Z1부터 Z2. 날짜 변환 수식 검사용 테스트 셀 2개. 사용자 지시로 보존. 기억나십니까? 아까 권한창에서 우리가 거부했던 그 칸입니다. 지우지 말라고 한 그 말이 여기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그때 그냥 승인을 눌렀다면 이 줄은 아예 없었겠죠. 사람이 한 판단이 파일 안에 남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원본이 그대로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정리본으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내려보면 머리글 아래로 1030행이 빠짐없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정돈된 것과 보고할 내용이 생긴 것은 다른 일이죠. 이 안에서 무엇을 짚을지는 아직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목을 잡는 건 도구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답을 받기 전에 목차부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정리본을 처음 여는 사람이라고 치고 먼저 확인할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줘. 항목마다 왜 먼저 보는지 한 줄을 붙이고 표에 실제로 들어있는 열로 답할 수 있는 것만 골라줘.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없는 열을 끌어다 지어낸 항목을 미리 걸러내는 장치거든요. 그대로 전송합니다. 잠깐 사이에 목록이 도착합니다. 위험도 순이라고 적혀 있고 맨 위가 보정 내역이 채워진 행 전체. 그 다음이 원래 값과 다시 계산한 값이 다른 23행. 그 다음이 중복이심 20행입니다. 항목마다 왜 먼저 보는지가 한 줄씩 붙어 있고요. 세 번째까지만 봐도 이 시트를 믿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받자마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표에 없는 열을 끌어다 쓴 항목이 섞여 있는지부터 훑어보는 것. 달라진 건 출발선이에요. 빈 화면이 아니라 순서가 매겨진 목록 위에서 시작하니까요. 여기서 가장 흔한 실패가 나옵니다. 받은 목록을 정답표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 사정을 모르는 채로 뽑힌 초안이니까요. 그래서 화면의 표시만 얹지 않고 되돌려 보냅니다. 입력창에 이렇게 씁니다. 검수 리포트 시트 아래에 추가해줘. 그리고 중복이심 20행이 합계에 이중 계상된다고 했는데 중복을 뺀 합계도 같이 적어줘. 어느 행인지 모두 적어줘. 목록을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간 자리에 숫자와 근거를 붙이라고 한 겁니다. 잠시 뒤 답이 옵니다. 열상 확정. 검수 리포트 45행부터 씁니다. 받은 목차를 초안으로 다루는 순간 분석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번엔 질문을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던져보겠습니다. 앞 대화와 섞이지 않게 새 대화를 열고 한 줄만 씁니다. 이 데이터 분석해줘. 그런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되물음이 옵니다. 워크북 구조부터 살펴보겠다며 5군데를 읽더니 어느 방향으로 파고들지 고르라고 하죠. 기초 집계는 이미 대시보드에 있으니 그 위에 어떤 분석을 얹을지 골라 달라면서 내 갈래를 내밉니다. 추세와 계절성, 채널과 품목 교차 분석, 거래처 집중도와 이탈 위험, 데이터 품질 정밀 검증. 그런데 이 네 갈래를 그대로 골라도 될까요? 판단은 느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쓸만한지 쟤는 자리를 먼저 정해두고 방금 받은 선택지를 거기에 대보죠. 못 쓰는 답에는 대개 빠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범위입니다. 어느 시트에 어디까지 본 것인지죠. 둘째는 기준이고요. 무엇으로 갈라보고 무엇에 견줄 것인지. 셋째는 근거입니다. 그 숫자를 되짚어 갈 자리가 적혀 있는지. 방금 받은 네 갈래를 이 세 자리에 대봅니다. 네 갈래 전부 무엇을 볼지만 적혀 있습니다. 어느 범위를 볼지, 무엇에 견줄지, 근거를 어디에 적을지는 한 줄도 없죠. 세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겁니다. 결함에 이름이 붙으면 다음부터 혼자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요? 방금 대봤던 자리들 앞에 칸 하나만 더 세우면 됩니다. 대상, 범위, 기준, 그리고 근거 요구. 무엇을 볼 것인가가 대상, 어느 시트에 어디까지인가가 범위입니다. 무엇으로 갈라볼 것인가가 기준이죠.
마지막 칸에는 그렇게 본 자리를 함께 적어달라는 요구를 넣습니다. 대상 칸에는 중복으로 표시된 행을 넣습니다. 아까 8쌍으로 세웠던 중복이 거래처 표기와 날짜 형식을 함께 통일하고 다시 세니 20행이 됐거든요. 도구가 미리 그럴 수 있다고 말해둔 대로죠. 빈칸이 다 차면 질문도 완성됩니다. 조립한 질문을 보냅니다. 정리본에서 중복으로 표시된 20행이 채널별 매출 합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채널별 건수와 합계를 함께 적고 어느 자리를 세어 그렇게 받는지까지 알려줘 같은 4칸으로 질문을 잇습니다. 다시 계산한 매출액 15건은 어느 채널을 움직였는지도 센 자리와 함께 알려줘 답이 왔습니다. 자사몰이 8, 네이버 스토어와 B2B가 각각 넷, 홈쇼핑과 쿠팡이 각각 2, 기업 납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표시된 행의 채널이 나오고 그 아래에 채널별 전체 건수가 붙습니다. 지운 게 아니라 남긴 것이니 그 6줄을 더하면 여전히 1030건이어야 맞죠. 옆에 띄운 검수 리포트에 바로 그 숫자가 있죠. 뒤이은 답도 센 자리를 달고 왔고요. 답과 시트가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검수 리포트 맨 윗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모든 수치는 정리본을 참조하는 수식이라고요. 적어둔 말은 눌러봐야 확인됩니다. 방금 답과 맞춰본 합계 칸을 클릭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섬 괄호 정리본 느낌표지 콜론 지천 30일 떠 있습니다. 적힌 말과 화면이 맞는지는 한 칸만 눌러보면 갈립니다. 답 전체를 되짚는 절차는 다음 장에서 다루죠. 질문의 근거를 함께 요구하면 확인할 자리가 답안에 미리 적혀 나옵니다. 지난 장에서는 합계 칸 하나를 눌러 수식 입력줄을 확인했습니다. 적어둔 말과 화면이 맞는지 한 칸으로 갈라봤죠. 그런데 보고서 첫 줄에 올라가는 건 낱개 값이 아니라 합계입니다. 한 칸은 눈으로 맞출 수 있어도 1030줄을 더한 값은 그렇게 안 되죠. 그 합계는 아직 아무도 되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셋을 잇습니다. 합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사람이 다시 더해보고 확인한 경로를 파일에 남기는 것까지. 되짚을 값은 가장 큰 것부터 고릅니다. 검수 리포트 아래쪽 합계줄 총 매출 22억 2251만 5천 원. 이 칸을 눌러보면 수식 입력줄의 수식이 그대로 뜹니다. 리포트 둘째 줄에 적힌 대로 정리본 시트를 참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화면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값을 직접 다시 더해보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트와 열과 범위가 붙은 주소가 손에 있어야 하죠. 정리본에는 매출액을 담은 열이 하나가 아니니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한 줄 물어봅니다. 이 총 매출이 어느 시트, 어느 열, 어느 범위를 더한 값인지 주소로 알려줘. 값은 고치지 말고 경로만. 시트는 정리본, 열은 지열 매출액, 범위는 지부터 지 1030일까지, 헤더 한 행을 뺀 데이터 1030행이라고 답합니다. 현재 값은 22억 2251만 5천 원이고 값은 그대로 두고 읽기만 했다고 덧붙입니다. 화면의 수식과 말로 받은 경로가 맞물려야 다음으로 갑니다. 경로를 받았으면 사람 차례입니다. 지난 장에서 셀 주소를 넣었던 이름 상자에 이번엔 범위를 통째로 넣습니다. 엔터를 치면 그 범위만 선택되죠. 화면 아래 상태 표시줄에 선택한 칸들의 합계가 뜹니다. 검수 리포트에 적힌 값과 같은 값이 나오는지 맞춰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채널별 건수가 적힌 6줄을 함께 잡습니다. 상태 표시줄 숫자가 다시 바뀌죠. 더해서 1030건이면 빠진 채널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구가 답을 만들고 그 답을 통과시키는 자리에는 사람이 앉습니다. 값이 어긋나면 순서대로 세 군데를 봅니다. 첫째, 어느 열을 더했는가? 앞에서 열 이름까지 물어본 이유가 여기입니다. 곱셈 결과 어긋났던 15건을 다시 계산하고 원래 값은 옆 열에 남겨뒀으니 어느 쪽을 잡느냐로 합계가 갈리죠. 둘째, 범위의 처음과 끝, 머리글이 물렸는지 마지막 줄 앞에서 끊겼는지 봅니다. 셋째, 필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상태 표시줄 합계가 바로 달라지죠. 걸러진 화면에서 잰 값은 전체가 아닙니다. 확인이 끝나면 풀어서 되돌립니다. 중복으로 표시한 줄은 지우지 않았으니 합계 안에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방금 맞춰본 건 이 화면에서만 살아있는 사실이죠. 다음 달에 파일을 여는 사람에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경로를 파일에 적어둡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방금 확인한 총 매출줄 옆 한 칸에 이 값이 어느 열, 어느 범위를 더한 값인지 주소를 적어줘. 다른 칸은 건드리지 말고 마지막 한마디는 습관으로 붙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창이 또 뜨면 6째 장 규칙 그대로고요. 합계줄 옆에 기록이 하나 붙습니다. 어느 칸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A165칸에 매출액 열 합 수량 곱하기 쓰인 단가 합입니다. 칸 하나가 무엇을 바꾸느냐? 다음 달에 이 파일을 여는 사람이 작성자를 찾지 않고 적힌 주소를 따라 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규칙 한 줄을 못 박아 두시죠. 되짚어보지 못한 값은 보고서에 올리지 않는다.
이 기준은 사람이 만든 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마감표를 우리가 만들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장의 교훈은 한 문장입니다. 결과물만 시키지 말고 그 결과를 되짚는 장치까지 한 문장에 함께 시키세요. 다만 방금 만든 칸은 찾아 들어가야 보이는 기록이죠. 다음 장에서는 화면에 늘 떠 있다가 두 값이 벌어지면 스스로 그 사실을 드러내는 점검 칸, 그걸 대시보드 안에 심습니다. 정리본이 준비됐으니 그림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리기보다 설계를 먼저 봤습니다. 도화지부터 필요하죠. 보고 화면을 올릴 빈 시트를 대시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 권한 창이 올라옵니다. 앞에서 지울 항목이 끼어 거부했던 그 창이죠. 규칙은 같습니다. 항목부터 읽고 지우겠다는 줄이 있으면 거부, 없으면 그때 허용. 탭줄 끝에 백지가 붙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스쳐간 화면, 이 자리에 짓습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정리본 시트로 보고용 대시보드를 만들 거야. 바로 그리지 말고 화면을 어떻게 나눌지 배치 설계안부터 제안해줘. 잠시 뒤 배치안이 옵니다. 아직 차트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있는 건 글로 적힌 배치도뿐이죠. 어느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지가 문장으로 먼저 옵니다. 정리 단계에서 익힌 브리핑과 결제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쓸모있는 요령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처럼 복잡한 걸 만들 때는 절대 한 번에 다 시키지 마세요. 짧은 명령으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한 번에 10가지를 시키면 도구가 어디서 틀렸는지 저도 모르고 저희도 모릅니다. 한 층씩 쌓으면 틀린 층만 다시 시키면 되고요. 오늘은 5번에 나눠 쌓겠습니다. 첫째 요약 숫자 카드, 둘째 월별 흐름, 셋째 품목과 채널 그림, 넷째 열지도, 다섯째 판정과 검산. 5번 다 짧은 문장 하나씩입니다. 이 5층이 다 올라가면 한 시트 안에 9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층을 셀 테니 화면 오른쪽 위 숫자를 봐주세요. 여기서 좋다고 넘기지 마세요. 승인은 도장이 아니라 편집 기회입니다. 설계가 문장으로만 있는 지금이 가장 싸게 고치는 때거든요. 구역마다 번호와 이름을 붙이고 보고 순서대로 자리를 바꿔줘. 각 구역이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 한 줄씩 적어줘. 답할 질문이 없는 구역은 장식인이 지금 뺍니다. 다 그린 뒤에 빼려면 통째로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제 시공입니다. 설계안의 맨 위 구역을 채워줘. 요약 숫자와 월별 매출 영역 차트로 빈자리와 채운 자리를 나란히 봅니다. 윗줄에 총 매출이 올라옵니다. 22억 2251만 5천 원. 검수 리포트의 합계와 같은 값이죠. 건수도 1030건 그대로고요. 아래로 월별 흐름이 면으로 깔립니다. 자료가 걸친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고 유독솥은 달이 보이네요. 그 달은 2025년 12월입니다. 왜 그 달에 몰렸는지는 화면이 답하지 않죠. 카드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건 숫자를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라 이 화면을 믿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카드줄 오른쪽 끝에 검산 칸을 만들어줘. 정리본 매출액 합계와 거래처별로 나눠 더한 값과 채널별로 나눠 더한 값. 이 셋이 같으면 일치, 다르면 불일치라고 띄워줘. 잠시 뒤 초록 칸에 일치라고 뜹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무엇과 무엇을 맞대봤는지도 적혀 있고요. 왜 이걸 맨 위에 두느냐면 보고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매번 물어보지 않아도 되게 화면이 스스로 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검수합니다. 볼 건 2가지예요. 먼저 요약 숫자 칸을 클릭하고 수식 바를 봅니다. 계산식이 떠 있으면 이 숫자가 정리본의 수식으로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값이 박혀 있으면 원본이 바뀌어도 꼼짝 않고요. 다음은 대조입니다. 검수 리포트 탭으로 건너가 합계 칸과 맞춰봅니다. 어긋났다면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은 비교 구역인데 비교에는 판정이 붙죠. 잘했다 못했다를 가르려면 기준선이 필요하죠. 그 선을 찾아 정리본 머리글을 훑습니다. 날짜와 거래처, 품목과 수량, 단가와 매출액. 목표라는 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표는 데이터에서 자라지 않고 사람이 넣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시트를 아예 한 장 더 만듭니다. 탭 옆 더하기를 눌러 목표라고 이름 붙이고 품목과 목표를 손으로 적어 넣습니다. 도구가 그릴 방과 사람이 정한 값을 갈라두는 겁니다. 오늘 재료가 가상이니 이 값도 우리가 정합니다. 선을 그었으니 2번째 구역입니다. 품목별 합계는 가로막대로, 거래처 순위는 표로, 품목 비중은 원 그래프로, 기간은 정리본에 담긴 기간 전체. 목표 시트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고 대시보드 2번째 구역 자리에만 그려줘. 판정은 목표 시트 값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칸을 봤는지 같은 줄에 적어줘. 어느 품목이 끌고 어디가 선에 못 미쳤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합격선은 표시가 예쁘냐가 아니라 판정 옆에 기준 칸 주소가 있느냐죠. 없으면 다시 시킵니다. 3번째 구역은 열지도인데
이 구역만 2번에 나눠 시킵니다. 먼저 뼈대만요. 품목을 세로, 월을 가로로 놓은 교차표를 만들어줘. 꾸미지 말고 숫자만. 표가 서면 숫자부터 훑습니다. 그 다음 옷을 입힙니다. 어느 품목이 어느 달에 몰렸는지가 먼저 보이게 해줘. 값이 큰 칸일수록 눈에 띄게. 유독 도드라진 칸은 2025년 12월에 온열 안마기 HM100입니다. 여기서도 검수를 붙입니다. 표의 숫자 부분만 통째로 드래그하면 화면 아래에 합계가 뜨는데 이 값이 맨 위 총 매출과 같아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차표 칸에는 색만 넣고 막대는 오른쪽 합계 열에 따로 답니다. 한 칸에 둘을 겹치면 진한 배경 위에 막대가 올라가 둘 다 안 보이거든요. 색은 어느 달에 몰렸는지를 보여주고 합계 열의 막대는 품목끼리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작은 선을 하나씩 답니다. 아까 수식으로 만들기로 한 그것입니다. 색은 이번 달 크기, 막대는 품목 간 차이, 선은 흐름. 같은 숫자를 세 방향에서 읽는 겁니다. 겹치지 않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요령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도구가 만들기 전에 먼저 말을 겁니다. 3가지가 걸린다고요. 첫째, 칸 하나에 작은 선 그래프를 넣는 기능은 웹에서 쓰는 이 도구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엑셀에 그 기능은 있지만 도구가 코드로 만드는 통로에는 그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24달을 가로로 놓으면 24칸이 필요한데 위쪽 카드가 이미 10폭을 잡아놨다고요. 셋째, 같은 칸에 색과 막대를 같이 넣으면 서로 가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구가 만들다 실패한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3개 내놓습니다. 저는 2번째를 골랐습니다. 수식으로 만드는 방법이요. 왜냐면 수식으로 만들면 살아있거든요. 숫자가 바뀌면 그림도 같이 바뀝니다.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것도 능력이고 대신 무엇이 되는지 내놓는 건 더 큰 능력입니다. 화면을 반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왼쪽은 이 영상의 첫 장면, 오른쪽은 방금 만들어진 표입니다. 오프닝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이던 그 칸, 지금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칸은 2025년 12월에 온열 안마기 HM100입니다. 두 화면 사이에 놓인 건 우리말 지시문 몇 줄과 목표를 적어 넣은 손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차트는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도넛이 이상하죠. 조각이 모자라고 이름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쓸모 있을 겁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구가 차트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읽고 있는 원본 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표 몇 칸이 비어 있다. 그래서 조각이 모자란 거다. 화면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재료가 비어 있었던 거죠. 고칠 자리는 차트가 아니라 그 칸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결과를 다시 만들지 말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마지막 구역은 검증 장치입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보고해도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칸을 만들어줘. 정리본에서 매출액을 더한 값과 수량의 단가를 곱해 더한 값을 나란히 놓고 두 값이 벌어지면 화면에 드러나게. 앞에서 구역마다 손으로 하던 검수를 이번엔 화면에 붙박이로 세웁니다. 점검 칸이 시트 아래쪽에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그 칸을 눌러 수식 바를 봅니다. 구역을 닫을 때마다 이 클릭을 붙이세요. 지금은 두 값이 맞아 아무 표시도 뜨지 않습니다. 이 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설계안을 다시 꺼내 화면 옆에 세웁니다. 구역을 열 때 기준이 된 건 여기 적어둔 질문 한 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저 질문에 답하는가? 닫을 때 본 건 달랐죠? 수식바에 계산식이 떠 있는지, 판정 옆에 기준 칸 주소가 적혀 있는지, 드래그한 합계가 총 매출과 맞는지. 오늘 이 화면에서 사람이 값으로 적어 넣은 것은 목표 하나뿐입니다. 판정은 도구의 의견이 아니라 그 선이 만든 결과여서 목표를 다시 적으면 판정도 따라 바뀝니다. 마지막 구역입니다. 잘했나 못했나를 가르는 자리예요. 품목별로 올해 목표를 옆에 놓고 실적을 목표로 나눈 달성률을 적어줘. 달성률 칸에는 값 크기만큼 막대를 깔고 그 오른쪽에 신호등을 달아줘. 100%를 넘으면 초록, 90% 언저리면 노랑, 그 아래는 빨강. 그리고 한 칸 더. 목표에서 얼마나 모자란지 금액으로 적어줘. 퍼센트만 보면 감이 안 오거든요. 80%라고 하면 그런가 싶은데 얼마가 비었는지 금액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면이 뜨면 제일 빨간 줄을 찾아보세요. 그 줄이 이번 달 회의에서 제일 먼저 나올 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애써 만든 화면을 일부러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보고용 화면이 진짜인지는 잘 돌아갈 때가 아니라 망가질 때 드러나거든요. 값을 바꿨는데 화면이 미동도 없다면
대시보드가 아니라 대시보드처럼 생긴 그림입니다. 앞장 끝에 조용히 만들어둔 점검 칸. 이제 그 칸에 일을 시킵니다. 시험해보죠. 정리본 시트에서 매출액 한 칸에 엉뚱한 값을 적어 넣습니다. 대시보드로 넘어가면 위쪽 요약 숫자가 벌써 달라져 있습니다. 아래쪽 조용하던 점검 칸에는 표시가 켜졌고요. 매출액을 더한 값과 수량의 단가를 곱해 더한 값이 어긋났다는 뜻이죠. 손을 댄 자리는 셀 한 곳인데 위아래 두 군데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되돌리기를 누르면 요약 숫자가 제자리로 오고 점검 칸도 잠잠해집니다. 잘라낸 것은 기다리는 시간뿐, 화면에 뜬 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표시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만들자마자 한번 눌러봤던 그 칸이죠. 이번에는 거기 뜬 식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 대조 내용 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시보드 A6 대 정리본 지열 매출액 2행부터 1031행까지 전체 합, 이 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값을 베껴온 게 아니라 정리본을 가리키고 있죠. 하는 일은 하나예요. 정리본의 두 값을 견주어 어긋나면 표시한다. 조금 전 셀 하나를 고쳤을 때 이 칸이 켜진 이유가 이겁니다. 자리를 그대로 둔 채 값만 갈아 끼우면 방금 그 반응이 화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행이나 열이 늘면 이야기가 다르고요. 두 번째 시험은 고쳐보기입니다. 순위표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해보죠. 이렇게 부탁합니다. 거래처 순위표만 다시 손봐줘. 상위 세 곳은 글자를 진하게, 나머지는 흐리게, 짚어준 표만 다시 그려집니다. 나란한 가로 막대도, 품목 비중 원 그래프도, 기준 칸 주소가 붙은 판정 열도 손대기 전 그대로예요. 같은 구역 안에서도 짚어준 자리만 바뀐 거죠. 위쪽 요약 숫자와 전과 후를 겹쳐보겠습니다. 밝게 드러난 자리는 순위표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되돌리는 길도 챙기시죠? 첫째, 방금처럼 그 구역만 다시 요청하기. 가장 좁은 길이죠. 둘째, 새로 생긴 시트를 사람이 직접 탭에서 지우기. 클로드에게 삭제를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순서는 나중에 만든 것부터. 정리본을 먼저 지우면 대시보드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셋째, 첫 관문에서 사본을 떠둔 덕분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남아있는 원본 파일을 다시 열기. 여기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되돌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과감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파일 그대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표를 받은 쪽은 어느 칸부터 봐야 할지부터 헤맵니다. 보고받는 사람은 표를 읽지 않습니다. 결론을 봅니다. 지금 띄운 건 그걸 그린 개념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시트는 이 파일을 만지는 사람 기준이었죠. 이번엔 회의에서 같이 보는 사람 기준으로 다시 짓습니다. 엑셀 옆에 탭 하나를 더 열죠. 올리기 전에 정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올릴 것인가? 통합 문서째 올리지 않습니다. 원본 매출 대장도 매핑도 스크래치도 함께 나가니까요. 정리본만 값으로 떠서 한 장짜리 새 파일로 만듭니다. 그 다음은 열을 고를 차례죠. 정리본은 열이 13개입니다. 원본에서 온 8열 뒤로 정리하면서 붙인 보조 15이 따라붙어 있죠. 손대기 전 값들과 보정 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밖에서 쓸 일이 없는 작업 흔적만 뺍니다. 오늘 뺀 열은 원본 거래일자, 원본 거래처명, 원본 채널명 새 열입니다. 보정 내역과 원래 매출액, 거래처명과 매출액은 뒤에서 쓸 것이라 남깁니다. 어디까지 뺄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문서를 씁니다. 요구를 나열하는 대신 받는 사람 사정부터 적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받아볼 사람은 회의에서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봅니다. 스크롤 없이 한 화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조건에서 읽히는 상황판을 웹페이지로 짜줘. 맨 위에 전부 얼마인지와 어느 기간 자료인지를 한 줄로 적고 채널 6갈래는 각각 얼마씩인지 비중으로 보여줘. 거래처를 고르면 그 거래처 것만 남게. 중복으로 표시된 행과 원본 매출액이 다시 계산한 값과 다른 거는 지우지 말고 모아줘. 화면에 뜬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 한 장짜리 파일을 첨부해 보냅니다. 주문서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만들 것을 나열하는 대신 받는 사람의 형편을 먼저 적었죠. 질문을 다듬던 장에서 대상과 범위, 기준과 근거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칸이 하나 더 붙은 셈입니다. 누가 이 화면을 열어보는가? 왼쪽은 그때 두루뭉술하게 물었던 화면, 오른쪽은 방금 보낸 주문서입니다. 조건을 적어두면 글자 크기나 여백 같은 세부도 그에 맞춰 정해질 여지가 생기죠. 잠시 뒤 상황판이 뜹니다. 대화 옆 미리 보기 자리에 떠 있고 눌러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맨 위에 합계가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그 줄에 어느 기간 자료인지도 함께 붙어 있죠.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4달치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채널이 6갈래로 나뉘어 비중이 깔립니다. 이번엔 거래처를 골라보겠습니다. 웰빙마켓 눌러보죠. 화면이 이 거래처 것만 남기고 좁혀집니다. 표시만 남긴 중복 행거 값이 손질된 건도 따로 모여 있고요. 시트를 열지 않고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화면이 뜨면 위쪽에 단추줄이 있습니다. 채널 이름들이 하나씩 단추로 붙어 있고 옆에 연도도 있죠. 쿠팡을 눌러봅니다. 숫자가 통째로 바뀝니다. 표도, 그래프도, 위쪽 카드도 같이요. 이게 종이 보고서와 다른 점입니다. 종이는 채널별로 다시 뽑아야 하지만 여기는 눌러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카드줄 아래 붉은 띠요. 중복 10쌍, 2657만 1000원이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우지 않고 표시만 하기로 했던 그 10쌍입니다. 합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합계에 뭐가 섞여 있는지도 같이 말해주는 거죠. 화면은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한 줄이 있고 없고가 보고서의 급을 가릅니다. 나온 화면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앞에서 시트에 했던 검산을 여기에도 합니다. 시트 쪽 값은 이미 알고 있죠. 검수 리포트에 적힌 총 매출 22억 2251만 5천 원입니다. 웹 화면 맨 위 그 줄이 이 값과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어긋나면 먼저 의심할 곳이 있습니다. 올린 게 그 한 장짜리 파일이 맞는지, 양쪽 기간 조건이 같은지, 검사는 도구가 바뀌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주문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죠. 맨 위에 이 자료를 뽑은 날짜를 적어주고 어두운 화면형 보기로 바꾸는 전환 버튼도 달아줘. 눌러보면 화면 색이 통째로 바뀝니다. 밝은 자리에서도 어두운 자리에서도 읽히게 되죠. 뽑은 날짜가 위에 붙으면 이 숫자가 언제 것이냐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을 화면이 미리 답해두는 셈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갑니다. 링크로 나가는 화면은 반출입니다. 회사 자료가 들어있다면 사내 규정부터 확인하고 거래처명이나 금액은 가려서 내보내세요. 받는 분이 링크를 열 수 있는 조건은 서비스마다 다르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링크가 부담스러운 자리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을 그림으로 떠서 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에 붙이는 겁니다. 지금 띄운 게 그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이야기 하나. 정제는 엑셀 창에 붙은 사이드바에서 상황판은 같은 브라우저의 다른 탭에서 했습니다. 사이드바는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그대로 보고 옆 탭은 파일을 올려주어야 봅니다. 아까 한 장짜리 파일을 따로 만든 게 그래서였고요. 도구가 둘이라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재료 넣는 방법이 달라서 나뉜 겁니다. 옆 탭이 받은 건 그것뿐입니다. 원본 워크북은 올리지 않았고요. 다음 달에 이 화면을 다시 만들려면 오늘 순서가 그대로 필요하죠. 그 순서를 어디에 남길지는 다음 장에서 정합니다. 다시 엑셀로 돌아옵니다. 상황판은 브라우저에 두고요. 매달 이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여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오늘 거친 과정 전체를 회사에 남는 절차로 바꾸는 데 씁니다. 화면 구석에 부품 5개짜리 눈금을 띄워 두겠습니다. 눈금이 다 채워지면 이 챕터가 끝납니다. 오늘 한 일을 다음 달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이 영상은 실패한 거니까요. 첫 부품은 규칙입니다. 설정 안 인스트럭션 칸에 우리 회사 기준을 적어둡니다. 숫자를 말할 땐 근거가 된 셀 주소를 함께 적을 것, 애매한 값은 지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새로 만드는 시트에는 만든 날짜를 붙일 것, 원본 시트에는 값도 열도 우리가 넣지 않을 것, 마지막 줄이 앞장에서 남긴 숙제입니다. 지시문엔 원본 셀을 건드리지 말라고만 썼지 열 이야기는 없었죠. 그 빈틈을 규칙으로 메웁니다. 적용 범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부품은 규칙입니다.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바 오른쪽 위 점 3개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지시사항을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네 줄을 적습니다. 날짜는 항상 연월일 4자리 2자리 2자리로. 금액 칸에 글자를 섞지 않는다. 거래처는 매핑표의 대표 이름으로. 채널은 매핑표의 6가지 안에서만. 이걸 적어두면 다음 달에 새 파일을 열어도 이 규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4번 되묻기에 답하면서 정한 것들이죠. 그때 한 판단을 매달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게 여기 한번 적어두는 겁니다. 규칙에 무엇을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매번 되풀이해 말하던 것만 넣습니다. 시험 삼아 안 듣는 규칙을 적어보죠. 보기 좋게 정리할 것. 보기 좋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시키는 쪽만 압니다. 판단을 떠넘긴 문장이죠.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바꿉니다. 빈 칸은 지우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적을 것. 할 일이 지정됐습니다. 길어지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
짧고 행동이 적혀 있어야 읽힙니다. 저장했으니 끝일까요? 저장한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규칙을 넣기 전에 같은 질문을 미리 던져 두었습니다. 정리본 기준으로 매출이 가장 큰 채널이 어디야? 이제 새 대화를 열고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두 답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봅니다. 셀 주소는 규칙을 넣기 전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규칙 덕이 아니었던 겁니다. 달라진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핑표 6가지밖에 채널은 없었다고 답이 스스로 확인해 왔습니다. 규칙에 적어둔 문장이 답의 형태로 돌아온 거죠. 확인하지 않은 설정은 설정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확인을 마쳤으면 오늘 작업하던 대화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부품으로 가기 전에 입력창 아래를 볼게요. 빈 입력창엔 안내문이 한 줄 떠 있습니다. 원문은 영어라 화면 몫으로 두고 뜻만 옮기면 물어보거나 슬래시를 눌러 스킬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첫 관문에서 슬래시를 눌렀던 그 안내죠. 그런데 일을 한 차례 끝낸 지금 같은 자리에 다른 한 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답장을 쓰거나 이 과정을 저장하라. 저장하라는 안내는 일이 끝난 뒤에 나타난 겁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입력창에 슬래시 스킬리 파일을 적고 보냅니다. 무엇이 돌아오는지부터 봅니다. 돌아온 건 절차 문서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슬래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한 번 실행에 어떤 시트까지 만들지,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어떻게 다룰지, 같은 이름이 이미 있으면 어떻게 할지, 열 구조는 2번과 같게 돌지, 5번을 되묻고 나서야 초안을 올립니다. 여기서 하나만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사람이 들여다볼 자리가 표시되어 있는가? 없다면 그건 절차서가 아니라 순서 목록입니다. 순서 목록은 굴러가다가 아무도 못 세웁니다. 초안을 읽어봅니다. 8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읽기만 하는 프로파일링, 브리핑, 선택지 질문, 매핑표, 정리본, 검수 리포트, 대시보드를 만들지 물어보기, 그리고 보고. 사람이 들여다볼 자리가 2군데 박혀 있죠. 판단이 갈리면 묻는 자리와 마지막에 만들지 말지 묻는 자리. 이 자리들은 제가 나중에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아까 5번 되물을 때 제가 고른 답이 그대로 절차가 된 겁니다. 되묻기에 답하는 일이 곧 절차서를 쓰는 일이었던 거죠. 원본은 읽기만 한다는 것도 하드룰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 지점이 없는 절차서는 자동화가 아니라 방치예요. 손본 절차서를 불러봐야죠. 입력창에 슬래시를 다시 눌러봅니다. 첫 지시 때 스킬 목록을 펼쳤던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만든 항목이 목록에 올라와 있으면 고리가 닫힌 겁니다. 없으면 없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빈 사이드바 안내는 스킬을 만들고 관리하는 자리가 계정 쪽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때는 절차서를 문서로 저장해 붙여 넣는 길로 갑니다.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찍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품이 오늘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 한 일 전체를 스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정리 작업 전체를 다음 달에 명령 하나로 똑같이 돌릴 수 있는 스킬로 만들어줘. 그러면 도구가 스킬 초안을 씁니다. 무엇을 받아서, 어떤 순서로,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남길지가 적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한 기준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다. 중복은 지우지 않고 표시만 한다. 기업 납품과 B2B는 따로 둔다. 빠졌으면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등록하고 나면 다음 달엔 슬래시 하나에 이 절차가 통째로 걸립니다. 오늘 2시간 가까이 주고받은 것이 한 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부품은 데이터 통로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료를 이 안으로 끌어오는 자리예요. 회사에서 쓰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해 두면 엑셀 안에서 그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있는지 여는 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은 각자 회사 계정으로 하셔야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회사 자료가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라서요. 이건 제가 화면에서 대신 눌러드릴 일이 아닙니다. 쓰시려면 정보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하시고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확인한 뒤에 여세요. 눈금 세 번째 칸은 위치를 알아두는 것까지로 채웁니다. 네 번째 부품은 서류 반입구입니다. 종이로 온 문서를 이 표 안으로 들여오는 자리예요. 거래 명세서를 PDF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옮기려면 보통 한 줄씩 눈으로 보며 칩니다. 여기서는 파일을 올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문서의 품목과 수량, 단가를 표로 옮겨주고 맨 아래에 합계 수식을 넣어줘. 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되묻는 겁니다. 이 표의 각 숫자가 원본 문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줘. 그러면 어느 줄에서 가져온 값인지 짚어줍니다. 그 자리를 원본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면 됩니다. 특히 숫자요. 글자는 틀리면 눈에 띄지만 숫자는 한 자리 틀려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겁니다. 옮겨주는 것과 맞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마지막은 인수인계입니다.
이 파일을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무엇을 믿어도 되나? 무엇을 내가 확인해야 하나? 검수 리포트를 열어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물음의 답은 넷째 덩어리에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처리한 것, 노란 바탕에 두 줄이 적혀 있고 몇 행을 손댔는지까지 있습니다. 둘째 물음의 답은 첫째 덩어리입니다. 확인한 것,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방법까지 적혀 있죠. 셋째 물음의 답은 둘째 덩어리고요. 확인하지 않은 것, 여기 적힌 7줄이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번 되묻기에 답하며 정한 기준은 셋째 덩어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납품과 B2B를 따로 두기로 한 것, 64건과 116건까지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 줄을 보여주면 됩니다. 5번째 부품은 기록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를 파일로 남기는 거예요. 사이드바 메뉴를 열면 대화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누르면 오늘 주고받은 게 파일 하나로 떨어집니다. 왜 필요하냐면 지금 사이드바에 떠있는 이 대화가 오늘 작업의 회의록이거든요. 무엇을 물었고, 도구가 무엇을 되물었고, 어디서 거부했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검수 리포트가 결과의 근거라면 이건 과정의 근거입니다. 결과만 남기면 그 결과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사라지거든요. 이걸로 눈금 5칸이 다 찼습니다. 규칙, 절차, 데이터 통로, 서류 반입구, 그리고 기록. 오프닝에서 걸어둔 3장면을 정산하겠습니다. 첫째, 도구가 일을 시작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금액을 다시 계산할지, 채널을 묶을지, 중복을 지울지. 둘째, 권한 창에 시트를 지우겠다는 항목이 끼어 있었고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지워질 뻔한 건 도구가 쓰던 임시 시트였습니다. 남겨두라고 다시 시키자 삭제 없이 끝났고 그 시트는 지금도 탭줄에 있습니다. 셋째, 도구가 실행 전에 자기 한계를 먼저 신고했습니다. 표기를 표준화하면 중복 의심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 결말은 앞에서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 진단 브리핑은 중복 의심을 짝으로 세어 8쌍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수 리포트는 같은 것을 행으로 세었고요. 세는 단위가 달라졌으니 두 숫자를 곧바로 견주면 안 됩니다. 리포트가 센 중복 의심은 20행, 경고가 그대로 맞았습니다. 3장면 모두 화면이 자기 판단만으로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3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화면이 사람 쪽으로 넘긴 자리라는 겁니다. 되묻는 창과 권한 창이요. 거기서 무엇을 고를지는 파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하는 AI 캠프 오픈 클래스를 여기서 안내드립니다. 같은 화면을 띄워놓고 이 두 자리를 단계별로 짚고 막힌 질문은 함께 풀어봅니다. 일정과 신청은 설명란 첫 줄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밟을 순서입니다. 오늘 화면이 지나온 길에서 앞에 3칸만 떼어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파일마다 다릅니다. 대신 순서는 같습니다. 첫 칸은 파일 고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일 말고 가장 자주 만지는 파일을 고르세요. 중요한 파일은 틀렸을 때 치르는 값이 큽니다. 연습은 실패해도 되는 자리에서 하는 게 낫고요. 자주 만지는 파일은 한번 손봐두면 매달 다시 씁니다. 둘째 칸은 첫 문장입니다. 고쳐달라는 말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 입력창에 붙여 넣었던 문장이 이겁니다. 고치기 전에 무엇을 바꿀지 브리핑부터 올려줘. 매출 대장 정리 결과는 새 시트에 따로 만들고 원본 셀은 건드리지 말아줘. 매출 대장 자리에는 여러분 시트 이름을 넣으세요. 같은 문장은 설명란에 올려두겠습니다. 브리핑만 읽고 멈추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내 파일 상태는 알게 되니까요. 셋째 칸은 첫 되물음입니다. 가장 짧은데 가장 어렵습니다. 아까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붙이세요.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으면 실행하지 말고 선택지로 먼저 물어줘. 오늘 화면에서 손으로 덧붙였던 줄입니다. 물어왔을 때 답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오늘 받은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세요. 옆 칸에 이름이 안 채워지면 거기가 병목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조직 문제고요. 방금 그 표 5째 장에서도 드렸습니다. 사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적어보시라고 했었죠. 끝내 비어있던 칸, 그 줄을 댓글에 옮겨 적어주세요.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아직 아무도 답을 못하는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 번 올라오면 다음 편에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부터 화면에서 확대해 읽을 자리가 2군데 생겼습니다. 먼저 권한 창입니다. 뜨자마자 누르지 말고 항목을 키워서 읽으세요. 삭제라는 낱말이 섞여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돌아온 숫자입니다. 마음에 드는 답일수록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 되물어보세요. 알려준 칸을 눌러 수식 바를 보면 확인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오늘과 같은 순서로 판을 키웁니다. 신용보고서 서류를 통째로 넘기면 여러 해 치추정재무제표가 조립되는 과정을 담습니다. 되묻는 자리도 근거를 되짚는 자리도 그대로 나옵니다.
재무 지식이 없어도 따라오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을 켜 두시고요. 오늘 화면이 쓸모 있으셨다면 구독으로 남겨주세요. 오늘 본 것 가운데 딱 하나만 이번 주에 해보세요. 가장 자주 만지는 파일을 열고 고쳐달라는 말 대신 브리핑부터 받아보는 것. 이번 주 첫 칸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화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원본은 그대로였고 정리 단계에서 시트가 3장 늘었습니다. 보고 화면은 그 위에 얹었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것을 한 문단으로 묻겠습니다. 표를 정리하고 무엇을 물을지 정하고 화면으로 만드는 일은 엑셀 안에 붙은 사이드바가 합니다.